청와대 개각 하마평이 화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1년간 국민주권정부의 첫 해를 끌어온 내각과 청와대가 지방선거 이후 진용을 다시 갖춥니다.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세 협상과 중동 전쟁 등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기 내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현실화할 정책 추진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내달 중순을 전후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은 국정 2년 차에도 함께 호흡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강 비서실장과 김 정책실장이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3실장 진용도 다시 갖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로 입길에 오르내리며 정치권에선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거론됩니다. 네, 다만 조금 다른 유형의 분들도 기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우려에 있어 가장 큰 화제가 된 분석이죠.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영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버팅기고 옛날에 무슨 어디 기고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뭔가 그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희가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하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영남 후보 이건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영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영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영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공론의 영역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조국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땐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그러듯이 민주당도 그래요.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실 정치의 정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윤혜 씨하고 할 때 오윤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 뭐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네, 충격입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 양 진영의 싸움만 치열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 내부에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하고 민망한 풍경들이 벌어지곤 하죠. 바둑에서도 아군끼리 길을 막아 대마를 무겁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충수가 있듯이 정치판에서도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동지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들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은 오만한 권력자가 찍어주는 낙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누구의 곁에서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는가는 실천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